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7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했던 유동규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대장동 기타 등등 이재명 연관된 모순을 절대 밝혀내지를 못했을 겁니다. 이런 유동규가 아주 중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겠다. 자살하지 않으니까 혹시 어떤 이게 무슨 말이 생략이 돼 있냐면 내가 병고를 당하고 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헛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는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국민 앞에 미리 딱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이죠. 난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이재명이 근방에서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이렇게 모조돼서 발표가 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으니까 믿지 마세요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병상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트럭 충돌 사고 이후에 이 병상 사진을 공개해서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 이건 아주 특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삶의 의지도 강할 뿐더러 절대로 다 밝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 신변보호를 하고는 있겠지만 더 잘해야 됩니다. 완벽한 신변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유튜브 채널 유재일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고를 계기로 더 강하고 단단해져서 돌아오겠다. 더 신경 쓰고 조심하겠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다.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제 의무를 다하겠다. 강조했습니다. 이건 말이죠. 1차선에서는 절대로 1차선에서는 트럭이 달리지 않게 돼 있는데 이 트럭이 그냥 딱 와가지고 뒤에서 받쳐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네티즌들이 이게 혹시 테러 아니냐, 이거 뭐 아니냐, 누구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재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1차로를 주행하던 트럭도 2차로로 합류하면서 유 전 본부장 차량의 좌측 측면과 충돌했는데 이 충격으로 유 전 본부장 차량은 180도 회전하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에 이제 119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인근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는데 유 전 본부장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아주 무척 다행스러운 일인 게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1차선 금지된 대형 트럭이 제한 속도를 넘어가지고 추돌을 했다는 이 사실. 이래서 상당히 미스테리어스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네티즌들이 소위 온라인상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폭발적이었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이 박수 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었다면 이재명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박수 쳤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절대 자살이 아니다. 이때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2차 사고가 안 난 게 천운이다. 유동규 블랙박스 확인할 것이다. 자기가 블랙박스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보면 참 특이한 무엇을 느낍니다. 자살을 하지 않겠다는 말. 이재명이가 들었으면 박수를 쳤을 것이다. 내가 죽었다면 박수를 쳤을 것이다. 이 말은 상당히 뒤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총리가 3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3총리도 이재명 민주당이 도덕성이 실추하고 추락돼 있다. 이런 걸 우려를 한 그러한 새 총리가 이제 이
측면이 아니고 정면 공격에 채비를 지금 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쓰러뜨릴 정면 공격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이제 다가오면서 갈수록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이 높아 갔었죠. 공천권이 있고 하니까 이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급속히 밖에서 힘이 작동하는 소위 원심력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찻잔 속의 미풍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국무총리 지낸 세 사람 모두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공감하고 있다. 이래서 정치적 파문이 지금 급속히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일보 이 사설자를 보면 말이죠. 바로 문정부 새 총리가 지금 이 도덕성 추락, 다시 말하면 이재명 민주당 소위 친명계들의 도덕성 추락, 이것을 엄청나게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세 사람의 운신이 지금 이재명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바로 이게 뭐냐, 이재명을 밀어주는 게 아니고 이재명을 축출하기 위한 그런 원심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또 김부겸 전 총리가 최근에 연쇄적으로 서로 회동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도 맡았던 그 이 전 총리가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정 전 총리는 민주당 상황에 많이 속상해 있고 김 전 총리와도 민주당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심력이 지금 작동이 돼 가지고 이재명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목소리를 낮추고 무슨 단합을 하자, 단결을 하자, 같이 함께 가자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절대로 여기서는 이미 선을 넘었다. 이렇게 응대하고 있는 지금 하나의 그 표시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1955년 창당된 정통민주당은 물론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에도 일탈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이 도덕성 추락입니다.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노무현 때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을 맡았고 또 이화여대 지금 현재 교수로 있습니다. 이 양반이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라는 그런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무능오만 독선으로 공격받긴 했지만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들은 적은 없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비판은 받았지만은 이렇게 도덕성이 이렇게 무너졌다. 이런 공격은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들은 적은 없다 이지. 근데 지금 이재명 이거는 전부 다 위선적이다 이거예요. 민주당 인사들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정치 퇴행의 본질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재명을 정면 공격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 총리는요, 지난달 18일 이재명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있다.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 상당히 이 양반은 어려운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낙연도요, 이 정치인으로서는 이 어려운 말을 너무 많이 쓰면요, 큰 성공 못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말을 써야지 직접적으로 국민을 알아들을 수 있게 바로 그냥 직격탄을 날려야 되는데 빙빙빙빙빙빙 돌아가지고 말뜻을 전체 보면은 공격하는 그런 투로 하고 있죠. 그러나 지난 18일 이미 민주당을 옥죄고 도덕적 감성이 퇴화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 해서 상당히 철학적으로 글을 썼습니다만은 이게 하나의 공격의 포인트입니다. 이상민 의원이 지난 3일 이 탈당하면서 말이죠.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건 민주당 못 고쳐 쓴다 이거죠. 이재명은 고쳐 쓸래야 쓸 수가 없다. 이재명은
고쳐 쓸 수 없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탈당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고쳐 쓸 수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쳐 쓸 수가 없다면은 파괴를 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바깥에 나가서 총을 겨눌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 고해한 문제는 10가지가 넘는데 내로남불, 위선, 후한무치 등 도덕적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이 전 총리는 출당 요구에 대해서 이틀 만에 2만 명 이상의 강성당원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나가라, 이낙연 나가라, 이렇게. 이게 이 개딸들, 참 개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큰 재산으로 알고 성장을 해온 사람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부도덕한 이런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 전 총리는 그 말 딱 하니까 그래 나 몰아내면은 받아야지 어떡하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 도덕성 회복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민주당 정체성도 이제 결판이 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원심력이 작용돼서 민주당 이재명을 옥죄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이재명 당은 난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난파하든지 아니면 난파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재명의 운명도 이제 눈에 보인다. 가시권에 들어왔다. 거기다가 사법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가 또 있죠.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이탈자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의 목숨은 이제 풍전등화 앞에 놓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풍전등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